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2위와 7위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구형 관련 내용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자, 이로 인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 대표 법원 출석할 당시와 출석 법정을 나서면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유죄 확정 과정에 대해 대선 청와대 보고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예, 송영현 대변인. 자, 검찰이 징역 2년의 구형량을 많다 적다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구형의 이유로 밝힌 내용 중에는 대통령을 당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구형 2년 여기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이것을 가중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 영역에서의 최고치인데 그 가중 요소들이 제가 봤더니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을 무슨 기억력 테스트냐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은 한 번만 했던 게 아닙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SBS TV에 출연해서 처음 그 말을 하고 이틀 뒤에는 CBS 라디오, 다시 3일 뒤에는 KBS 더 라이브, 그 다음에 다시 이틀 뒤에는 채널A에서 특집 편성했던 이재명의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까지 8일에 걸쳐서 4번간 반복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인 12월 22일에 하루 전날인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받았던 건데, 자, 백보양보해서 처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쳐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처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충분히 팩트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발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전파성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선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 일부러 한 적 없다.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던 그 인식의 상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일부러 모른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당시에 순간적으로 어떤 그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느냐 모르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안다, 모른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정도의 표현을 난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유죄 취지의 기소를 하고 이것이 그것도 구형 자체가 사실 무리한 기소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구형까지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이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기억을 속이거나 그 기억을 왜곡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다. 네,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어쨌든 일부러 거짓말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그간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었죠.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4가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죠. 들어보시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최성수 의원과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요. 범행 중대성과 죄질, 동종 전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 전과자란 얘기인가? 그렇죠.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2011년에 그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명함을 배포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벌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이 벌금 100만 원 미치니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2020년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것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였군요. 자, 그러니까 저는 1심 판결은 무죄지만 2심 판결은 유죄로 내서 3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리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은 나를 알아보지만 윗사람이 나는 아랫사람을 다 기억할 수 없다. 이른바 인지의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너무도 많고 명백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대장동 사건이 2020년 10월에 불거집니다. 10월 초에 불거집니다. 그때까지 전 지역에서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2021년 10월 10일에 서울 선거, 서울 대의원 선거에서 무려 2.5배 차이, 이낙연 62.37, 이재명 그동안 과반 나라던 이재명은 28%가 못 얻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파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일 이번 후보 경선이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미뤄졌다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낙연 대표는 불복 선언까지 비슷한 취지로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게 이번 본인이 모른다고 한 이 방송에 대한 연이어서 한 것은 12월 초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빠지거나 어떤 사안이 닥치면은 위기감을 동물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김문기 씨는 몰랐다고 꼬리를 잘라야만 본인이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거죠. 결국 그래서 이번 대선이 0.73으로 차이로 끝났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기존의 사건과는 저는 사안이 다르고 죄질도 다르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은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했다고 하고 과연 1심 재판부가 11월 15일 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친형 강제 입원 등등과 관련했던 2020년 재판에서 결국 대법원이 1심 무죄, 2심 유죄, 3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언돼서 기사회생했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부의장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5월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 김영환 지금 현재 충북지사죠.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묻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 일 없다.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최종적으로 못하게 해서 안 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발언, 그런 일 없다고 했던 발언이 결국 거짓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3심에서는 7대5의 판결로 무죄가 났던 얘기입니다. 자, 지금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후보자의 발언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그 관련된 발언을 하는 도중에 나온 것을 거짓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 권순일 대법관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과연 주관적 영역이라는 주장을 계속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관심법을 쓸 수도 없고 뇌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증거해서 뭔가 모를 리가 없다 쪽으로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았는지 모르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그 법조인들 시각에 따라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이 정도의 그 선거, 이 정도 규모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온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2018년 재판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아니면 본인에 대한 거는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이 보통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들도 대부분 뭐 벌금형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허위 경력을 뭐 부풀린 것도 아니고, 이런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을 사실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년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판례들이나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들의 구형이나 판결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좀 검찰이 과도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훈 대변인, 당시에도 사실 이 판결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존중해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당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죠.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또 혐의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판단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지금 와서도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 그럼 이번 조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했던 그 거짓말도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저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그 대법원 판례가 어쨌든 지금 있으니까 이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재명 대표는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8일에 걸쳐서 4곳의 서로 다른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합니다. 즉, 일회성의 어떤 실수나 기억의 착오가 아니고 본인이 대장동 의혹과 스스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매우 명백하게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김영삼 정부 때 개정이 돼서 돈은 맞고 입은 푼다라고 했던 그 통합선거법의 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을 풀 때 올바른 말, 정직한 말, 사실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풀어야지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이 되어야 하고, 앞서 그 TV 토론회에서 어떤 순간적으로 발언을 잘못한 것은 뭐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때 5대 7로 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자, 7명, 원래 6명의 그 재판관들이, 그 대법관들이 무죄다, 5명은 유죄다라고 했는데, 김명수 당시의 대법원장이 결국 다수의 쪽의 편에 서면서 7대 5가 됐었는데,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시 박상옥 대법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저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무죄 쪽에 6, 유죄 쪽에 5 이렇게 돼서 결국 무죄가 됐는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로 캐스팅 보트를 사실상 주게 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길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과거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은 이건 세기의 거짓말이다 라고 했더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 정계 은퇴해야 한다. 검찰 조작질 성공 기원 나팔에 불어대는 모습 역겹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전병헌 지금 그 대표 새미래민주당 대표시죠. 전병헌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특히 이낙연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기소된 혐의들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유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을 거짓말이다, 뭐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슨 뭐 재판관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정도의 평가를 하셔야지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과거에 한때 민주당에 적을 두고 계셨다라고 한솥밥을 하시는 먹었던 분이 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